그리고 결혼 3년 차인 유부녀이기도 해요. 저에겐 시댁과 얽힌 충격적인 사건이 있는데요. 익명의 힘을 빌려 사연의 글을 써봅니다. 끝까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이야기니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간호대학을 나온 저는 간호사 국가고시에 합격해 25살에 대학병원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사실 간호사가 꿈은 아니었어요. 제가 현실적인 사람이고 이성적인 판단이 빠르기 때문에 제 시험 성적과 비전에 따라서 간호사가 되었네요. 병원 생활은 힘들기도 하고 뿌듯할 때도 있었습니다. 응급실에 환자들이 꽉 차게 되면 물 마실 시간도 없을 만큼 바빠서 온몸이 힘들기도 한데 태어나는 분들이 덕분에 나았다, 고맙다라는 말을 해주시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에너지가 절로 생겼답니다. 수년 동안 대학병원에서 일하며 느낀 게 참 많았는데 저는 이 간호사라는 직업을 죽는 그날까지 하기로 결심했어요. 시험 성적에 맞춰 선택했지만 일을 하다 보니 언젠가부터 사명감과 자부심이 생겨서 제 직업을 사랑하게 되었죠. 저는 연애를 많이 한 건 아니었지만 간호사로 일하기 시작하면서 거의 남자를 만나지 않았어요. 체력이 모자라서 쉬는 날은 잠자기 바빠 누굴 만날 생각 따위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31살이 되던 해에 연애에 관심 1도 없던 제게 사랑이 찾아왔습니다. 소개팅도 우연의 만남도 아닌 같은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의사 선생님과 사랑하게 되었죠. 제가 의사와 연애를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참 신기한 일이었죠. 원래 사자들은 다들 눈이 높아서 저처럼 별 볼 일 없는 여자를 좋아할 거라 생각한 적이 없었답니다. 여하튼 의사인 그와 연애를 1년 넘게 했더니 프로포즈를 하더군요. 당연히 기분 좋고 행복한 순간이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되었어요. 사람은 비슷한 집안 사람과 끼리끼리 만나야 잘 산다는 말을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기 때문이죠. 그이와 저는 집안 배경과 학력, 그 밖에 많은 것들이 차이가 나서 지레 겁을 먹었답니다. 그래서 거절을 한번 했는데 울고 불며 저 웃으면 안 된다며 매달리더군요. 사실 그이가 그렇게 반응해 주길 바라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와 그이는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고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어요. 친정 부모님은 제 애인이 의사면서 성품도 좋아 단번에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그이와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교수 겸 전문의인 시아버지도 흡족해 하시면서 허락해 주셨어요. 다만 단 한 사람,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반대하셨어요. 아니,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게 고작 간호사야? 내가 희준이 널 이런 애랑 결혼시키려고 뒷바라지를 그렇게 열심히 한 줄 아니? 내 앞에서 치워라. 결혼이고 나발이고 말 같지 않은 소리 말고 꺼지란 말이야. 처음 저에게 하신 말씀이 워낙 충격적이어서 당장 시댁에서 벗어나고 싶었답니다. 결혼 반대를 예상하긴 했지만 이 정도로 심한 막말을 들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답니다. 그러자 옆에 계시던 시아버지가 당신 왜 그래? 간호사가 어땠어?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아들 가지고 장사할 생각을 하는 거야? 하고 호통을 치셨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더더욱 발끈하며 심한 모욕을 하시더군요. 여보, 아무리 시대가 변했어도 의사 아들을 간호사랑 결혼시키는 건 안 될 말이에요. 결혼은 비슷한 사람까지 해야 오래오래 잘 산다고요. 이에 시아버지는 피식 웃으시며 여보, 당신도 의사가 아니잖아. 나한테 시집왔을 때 겨우 20살이었고 공부도 못해서 대학에 못 갔잖아. 그런데 우리는 왜 오래오래 잘 살고 있는 거지? 라고 반박하자 시어머니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건 나는 예외이기 때문이에요. 당신과 연애하다가 덜컥 임신부터 했으니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당신도 의대생일 뿐이었잖아요. 내가 뒷바라지 해줘서 의사 선생님이 되었다는 말을 왜 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의사가 될 줄 알고 결혼한 거 아닌가? 어쨌든 새 얘기 난처하게 하지 말고 좋게 받아주자고. 당신 지금 새 얘기라고 했어요? 나 참... 누구 마음대로 얘를 우리 며느리로 들여요? 난 죽었다 깨어나도 간호사 며느리 싫다고요. 내 아들 희준이나 같은 의사이든지 4차 직업 가진 여자 아니면 며느리 자리에 내줄 수 없다고요. 집안도 지질이 못 사는 것 같은데 뭘 믿고 결혼하겠다는 건지.
이 아가씨도 대단하네. 아무튼 난 싫어요. 시아버지의 말씀에 끄떡하지 않는 시어머니를 보니 잘 알겠더라고요. 이 결혼은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빨리 그이와 헤어지는 게 현명하겠다는 걸 말이죠. 저는 불편한 식사를 마치고 시댁을 나온 뒤 남편에게 이별을 통보했답니다. 난 내 직업을 사랑해. 이런 무시를 받아 하찮은 직업이 아니라고. 그리고 설사 결혼을 한다 해도 오빠 어머님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을 무시하는 일에 만들고 싶지 않아. 여러 사람의 마음이 다치지 않으려면 우리가 헤어지는 게 제일 나아. 그러니까 오늘부로 헤어지자. 자기야,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우리 엄마가 하는 말은 한계로 흘리랬잖아. 누가 와도 저렇게 대할 뿐이라고 말했잖아. 원래 그런 사람은 없어. 다 이유가 있어서 저렇게 막말하시는 거야. 오빠 어머님은 확실하게 날 싫어하고 미워하셔. 그러니까 여러 말 하지 말고 헤어지자고. 안 돼. 죽으면 죽었지. 자기랑은 절대 못 헤어져. 내가 널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 알잖아. 수경아, 이 난관만 넘으면 우리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어. 그이는 저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연신바라며 제 마음을 돌리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모님이 상처받는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아 냉정하게 돌아서고 말았죠. 이별을 통보하고 일주일은 그이가 병원에서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환자들이 치료하는 모습을 봤는데 평소와 달리 식은땀도 많이 흘리고 손도 심하게 떨었어요. 그래도 전 냉정하게 마음을 먹고 있어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이는 진료를 보다가 틈틈이 저를 찾아와 이별할 수 없다는 말을 계속했고 결혼을 끝까지 밀어붙이겠다고 했어요. 저는 분명하게 헤어지겠다고 했는데 고집을 부렸죠. 그래서 여러 생각 끝에 제가 병원을 다른 곳으로 옮겨 몸에서 멀어지기로 결정했답니다. 다른 병원으로 옮긴다고 해서 제 연봉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일이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니었으니 그렇게 하는 게 모두를 위한 최선이라고 판단했죠. 그래서 며칠 뒤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병원의 교수님이자 전문의 시아버지가 저를 호출하셨어요. 그리곤 진료실에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었는데 다시 시댁으로 와서 식사를 해보자고 말씀하셨답니다. 당신은 저를 며느리로 이미 점치고 둔 건 물론이고 시어머니도 반성하고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아가, 내 처가 막말을 해서 상처받았지? 그래서 내가 매일 혼주를 내주었다. 지금 반성하고 있는 데다 너에게 따뜻한 밥을 차려주고 싶다고 하더라. 오늘 우리 집에 와서 밥 한 끼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자꾸나. 그래도 네 마음이 돌아서지 않으면 네 사직서를 수리하고 보내주마. 어머님이 저에게 사과를요? 알겠어요.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찾아뵙겠습니다. 그렇게 병원 근무가 끝나고 시댁에 마지막으로 가서 사과를 받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이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어 시댁에 들어간 저를 보고 많이 놀라더라고요. 이윽고 시아버지가 헛기침을 하자 시어머니가 저에게 달려와 두 손을 잡으며 사과를 하셨습니다. 우리 새끼 상처 많이 받았지? 이 늙은이가 잘못했어. 진심으로 사과하마. 세아가? 괜찮다면 날 너의 시어머니로 받아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간절히 부탁하마. 네? 어머님 진심이세요? 그럼 내가 그동안 얼마나 반성을 많이 한 줄 알아? 의사 남편에 의사에 들이둬서 괜히 어깨에 힘을 줬나봐. 세아가 이렇게 사과할 테니 제발 받아 주거라. 시어머니의 180도 달라진 태도에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 식사를 하며 시댁 식구들의 애정이 가득한 말을 많이 들으며 마음이 변하더라고요. 진심 어린 사과도 받았고 앞으로 시청노릇 같은 건 일절하지 않겠다고 약속도 하셨으니 제가 그이와 헤어질 이유가 사라져서 결혼을 해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2주 뒤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상견례를 하게 되었는데 시아버지는 물론이고 시어머니 역시 예의 바르고 공손한 태도로 저희 부모님을 대해주셨습니다. 게다가 혼수는 간단히 예단은 생략하겠다며 부모님께 침을 주시지 않았답니다. 이로써 저희 두 사람은 곧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신혼이 되어 남편과 행복한 부부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응급실 간호사라 주야간을 번갈아 가면서 해야 해서 그이와 일주일에 3일 정도만 같이 집에서 보냈고 나머지는 각자 신혼집에서 혼자 지내야 했답니다. 그런데 전 이게 큰 문제가 될지 몰랐어요. 시어머니가 저희 신혼집을 찾아오시기 전까지는 말이죠. 결혼한 지 고작 열흘이 되었는데 어머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현관 도어락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때 방금무를 하고 돌아와서 한참 깊은 잠을 자고 있던 시간이었죠. 시어머니는 침실까지 들어와 저를 툭툭 건드리며 깨우셨습니다. 팔자 좋네. 내 잘난 아들 깨차더니 코까지 골아가며 잘 산다. 야, 너 집에 누가 들어오면 저절로 깨야 하는 거 아니니? 어머님? 왜 여긴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너무 놀랐잖아요. 어떻게 들어온 게 중요하니? 네가 내 아들이랑 결혼했다 해서 나를 이긴 것 같으냐? 저에게 사과를 하고 친정부모님께 친절하던 시어머니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마도 시아버지의 힘이 작용해서인지 그동안 가면을 쓰고 계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갑자기 들이닥친 시어머니는 이불을 걷어내며 일어나라고 하셨어요. 예, 일어나. 오늘부터 내가 널 교육 좀 해야겠다. 지금 집안 꼴을 보니까 말이 아니던데 넌 이런 환경에서 잠이 오니? 너희 집은 무식하고 천박해서 대충하고 살았겠지? 근데 우리 의사 집안은 이런 쓰레기 더미 같은 환경에서 절대 살 수 없어. 당장 일어나서 청소부터 해. 어머님, 저 밤샘 근무하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몇 시간 뒤에 다시 출근해야 한다고요. 제가 살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어쩌라고? 난 네가 일을 하는 년이든 집에서 노는 년이든 상관 안 해. 내 귀한 아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내면 된다고. 그러니까 당장 일어나서 청소부터 해. 그리고 하나씩 일을 줄 테니까 고생 좀 해봐. 짜증이 나고 화도 났지만 시어머니의 비를 맞추지 않으면 일이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무거운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저는 곧바로 청소기와 걸레를 들고 바닥 청소부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서 제가 일하는 걸 감시하고 계셨고요. 청소와 빨래, 집안 정리를 깨끗하게 마치자 출근 시간이 1시간 남았더군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자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저에게 할 말이 있으시다며 저를 앞에 세웠어요. 야, 어디 간호사 나부랭이가 의사 선생님을 꿰차? 내가 처음에 알아듣게 말했으면 조용히 꺼져야지. 왜 내 남편을 꽂혀서 여기까지 오게 만들어? 어머님, 전 아버님께 어떠한 말도 한 적 없습니다. 사직서까지 냈는데 아버님이 저를 잡으신 거라고요. 그리고 어머님이 저에게 진심으로 미안해 하신다고 해서 받아들인 거예요. 내가 너한테 사과한 건 내 남편이 이혼당하기 싫으면 널 며느리로 들이라고 엄포를 놓았기 때문이야. 꼬리 9개 달린 네가 무슨 짓을 벌여서 내 남편이 홀라당 넘어간 게 분명하다고. 내 말이 틀려 이 여우년아? 그런데 결혼했다고 네가 이긴 게 아니야. 요즘은 이혼하는 게 흠도 아니거든. 게다가 내 아들은 잘난 의사니까 여자들이 알아서 줄을 설 거라고. 시어머니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끔찍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단순히 저에게 시짜질을 하러 온 게 아니라 남편과 이혼을 시킬 작정이었어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정말 기가 막힐 때 나오는 반응이었죠. 어머님, 지금 저를 이혼시키려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럼 애초에 결혼을 시키지 말았어야죠. 디년이 말귀를 더럽게 못 알아듣네. 내 남편이 널 무조건 며느리로 들이려고 엄포를 놓았다고. 나더러 널 받지 않으면 이혼하겠다고 해서 어쩔 도리가 없었단 말이야. 어머님, 가정이 어찌됐든 전 남편과 이혼 못합니다. 어머님 한 사람 때문에 이혼할 만큼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고요. 이젠 저도 남편 없으면 못 살 만큼 사랑해서 절대 못 헤어집니다. 이게 뚫린님이라고 말을 잘도 안 해? 그런데 좀 솔직해져봐. 내 아들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의사이고 돈이 많은 집안이라 헤어지지 못하겠다고 말이야? 아니거든요. 저 진짜 그 일을 진심으로 사랑해요. 그러니까 100년 가약을 맺었죠. 어머님, 저 출근 준비해야 하니까 그만 가주세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찾아오지 말아주세요. 미리 연락을 주시고 약속을 잡고 오시라고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검지손가락으로 제 이마를 기분 나쁘게 밀더군요. 이게 치엠이 무서운지 모르고 까부네. 야, 나는 너 같은 부류를 잘 알아. 남자 하나 잘 만나서 신분 상승하려는 거잖아. 덤으로 네 애비애미도 의사 사이를 두려 팔절이 피라는 거고. 게다가 결혼 초반에는 직장을 다니다가 때려치우고 남편에게 빨대꽂이 빌어먹으려니라는 걸 안다고. 내 남편하고 아들 눈을 속였을지 몰라도 내 눈은 절대 못 속인다. 내가 바라는 건 단 하나야. 이혼. 이유는 네가 알아서 만들고 우리 가문에서 나가라. 아직 혼인신고하지 않았으니까 호적 정리할 필요 없을 때 네가 알아서 나가란 말이야. 어머님, 지금 심하게 선을 넘으셨어요. 저뿐만 아니라 부모님까지 모욕하시는 건 심하셨어요. 그리고 이혼을 이런 식으로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하는 건가요? 전 남편과 이혼 못합니다. 이 사실을 남편과 아버님께 말씀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어쩌, 이걸 봐라. 지금 나랑 해보겠다는 거야? 너 보통 내가 아닌 줄 알았지만 이 정도로 앞뒤 구분을 못하는 년인 줄은 몰랐다.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다 일러보라고. 나 연기 잘한다. 네가 날 모함하는 년으로 만들어서 쫓겨나게 해줄 수 있단 말이야. 시어머니와 입씨름을 하는 동안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어느새 출근 시간이 30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더는 지체할 수가 없어서 어머니가 말하는 중 화장실로 가서 문을 잠그고 씻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은 문 밖에서 욕이라는 욕을 실컷 하시더니 이내 집에서 나가셨어요. 병원에서 출근해서 남편을 잠깐 만났는데 시어머니 이야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괜히 피곤한 사람한테 스트레스를 줄까봐 말하지 않았어요. 고부 사이가 다정해질 수는 없지만 제 선에서 시어머니 행동을 멈추게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시어머니에게 시자질과 이혼 강요를 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만만치 않은 상대라 시어머니의 말을 하나하나 받아치면서 똑같이 큰 소리를 냈어요. 갈등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수택이 시댁에 불이 났습니다. 시부모님이 밖에 있어서 다치진 않았는데 시커멓게 타버려서 시댁에서 지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두 분은 급한 대로 저희 신혼집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시아버지는 굉장히 미안해하는 표정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시아가 미안해서 어쩌냐. 집이 올라당 다물어서 수리하는데 시간이 꽤 길 것 같은데 그동안 신세를 줘도 되겠니? 아버님, 당연히 되죠. 저도 아버님 자식인데 왜 불편하게 생각하세요? 걱정 말고 얼마든지 여기서 지내세요.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구나. 집수리가 2달 걸린다고 하니까 그동안만 수고해주렴. 시아버지 말씀이 끝나자 시어머니가 가면 쓴 얼굴로 말씀하셨어요. 우리 세아가 미안하고 고맙다. 대신 우리랑 지낸다고 신경 쓸 거 없다. 집안살림은 내가 다 해줄 테니 너희는 지내던 대로 지내면 돼. 알겠니? 아, 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제가 주야간 교대로 근무를 하니까 틈나는 대로 살림도 할게요. 그렇게 시부모님과의 동거가 시작되었는데 제가 주간 근무를 하는 날은 시어머니가 살갑게 대해주셨고 야간 근무를 하고 집에 갔을 때 어머니가 둘이 나오면 지옥이었습니다. 잠을 못 자게 방해하는 건 물론이고 이혼을 종용하며 시자질을 심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저도 가만히 있지 않고 목소리 높여 대들며 반격했죠. 덕분에 다이어트가 필요 없이 살이 절로 빠지더군요. 시어머니는 절 괴롭히는 게 체질이었는지 육중한 체중을 그대로 유지하셨네요. 2달이 지나자 시댁이 완벽하게 고쳐져서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 집은 트라우마가 있어 돌아가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시아버지께 먼저 시댁에서 지내고 있으면 나중에 들어가겠다고 하시더군요. 여보, 나 그 집이 너무 무서워요. 불이 또 날까봐 겁난다고요. 아무래도 조금만 더 여기서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모로 애들한테 도움이 될 테니까 나쁘지 않을 거예요.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그럼 세희한테 물어봐야지. 세아가, 네 시어머니가 여기서 더 지내도 되겠니? 다른 것도 아니고 화재 트라우마 때문이라 내가 끌고 갈 수는 없을 것 같아. 시어머니가 무슨 궁리를 하는지 몰랐지만 아버님의 부탁이고 다른 방법이 없으니 얼마든지 함께 지내도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시아버지 홀로 시댁으로 떠나셨고 시어머니는 몇 주 정도 같이 더 지내기로 했어요. 그리고 어김없이 남편이 없는 시간에 저와 둘이 남겨지면 간호사 주제에 의사와 만나 팔자 편대, 집안 수준이 떨어져서 무식하네, 친정부모님이 천박한 직업으로 일하고 있네 등등 막말을 하시며 이혼을 강요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에 질세라 시어머니도 고졸의 빈곤층이었으면서 왜 비교질 하느냐, 진짜 팔자를 빈 건 어머님이 아니냐 하면서 맞받아쳤습니다. 저는 이성을 잃지 않고 잘 버텼는데 시어머니는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매일 속이 썩어갔답니다. 그렇게 몇 주의 시간이 지나자 시아버지가 어머님을 데리러 오셨어요. 더 이상 저에게 폐를 끼치지 말라며 트라우마고 자시고 무조건 시댁으로 들어가자면서 끌고 나가셨습니다. 저는 이러나 저러나 크게 상관없었어요. 어차피 시어머니는 제가 야간 근무를 하고 집에 돌아오면 괴롭힐 게 뻔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지치지도 않는지 제가 한 달에 2주는 신혼집에 오셨답니다. 전 진작에 내성이 생겨서 그런지 언젠가부터 시어머니가 오시면 무섭거나 두렵지 않고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얼마나 자존감이 낮으면 이렇게까지 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고 당신이 대단하다고 어깨에 힘을 주는 게 가소롭기까지 했답니다. 이런 시어머니와 저는 1년 동안 다툼이 지속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몸살이 나서 야간 근무를 힘들게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아픈 저를 두고 또 괴롭히시길래 화를 참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그만 좀 하세요. 오늘은 몸이 아파서 한마디도 못하겠다고요. 지 말하면 지겨워서라도 그만둬야 하는 거 아니에요?